초등학생 살해교사 사건 이후 또 다른 충격적인 사건이 밝혀졌습니다. 이번에는 30대 남성 교사가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실패한 후 3세 아들까지 살해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교사는 첫 번째 범행 이후에도 8개월간 현직 교사 신분을 유지했고, 만약 두 번째 범행이 없었다면 그는 다시 교단에 설 수도 있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던 걸까요? 안녕하세요. 진실을 전하는 채널 올바른 TV입니다. 2023년 3월 경북의 한 중학교에서 육아휴직을 신청한 교사 A씨. 그런데 불과 한 달 뒤 그는 자신의 아버지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칩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고, 6월에는 질병휴직을 추가로 신청하며 공식적으로 휴직 상태에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강력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어떻게 아무런 징계 없이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었을까요? 경북교육청은 10월에서야 징계 절차를 시작했습니다. 이유는 통상적으로 수사 단계에서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는다. 즉,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기 전까지 교사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이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2023년 12월 24일 A씨는 자신의 3세 아들을 살해한 후 차량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첫 번째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였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사건, 단순히 한 가정의 비극적인 일로 치부할 수 있을까요? 사실 더 큰 문제는 만약 A씨가 질병휴직을 신청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복직했다면 이 사람이 다시 교단에 섰을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교육청은 기소 전에 징계를 하면 당사자가 법적 대응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즉, 재판이 끝날 때까지 아무리 강력 범죄를 저질러도 교사 신분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정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만약 그가 복직했다면 아무것도 모르는 학생들이 살인미수 혐의자가 교단에서 가르치는 수업을 듣게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건이 더욱 논란이 되는 이유는 최근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을 저지른 교사와 닮은 점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전 초등생 살해 사건의 가해자 역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지만 별다른 심리평가 없이 복직이 허용되었습니다. 결국 한 초등학생이 희생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A씨는 어땠을까요? 그 역시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이전부터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별다른 정신 감정 없이 교사 신분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사람이 아이들 앞에 설 수도 있었다는 점입니다. 교사 복직 전에 반드시 정신 감정을 의무화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만약 이렇게 현행대로 유지된다면 제2, 제3의 피해자가 나오는 것은 시간 문제 아닐까요? 대전 초등학생 살해 사건 이후 경북교육청은 뒤늦게 교사관리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교사가 질병휴직을 신청할 경우 공식 진단서 제출을 의무화. 복직 시에는 완치 진단서를 필수로 제출하도록 조치. 교원 정신 건강관리를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 지원 확대. 그렇다면 이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까요? 진단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모든 위험을 예방할 수 있을까요? 과연 이 정도 조치로 또 다른 살인 교사가 나오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근본적인 해결책은 정신병력 있는 교사의 복직 전에 의무적인 정신 감정을 필수화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대중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강력 범죄를 저지른 교사가 복직할 수도 있는 현재의 시스템, 이대로 괜찮을까요? 교사의 정신 감정,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올바른 TV였습니다.